이번 시간에는 LIG 넥스원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로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이 15.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4% 증가했습니다만은 분석 결과 역시 LIG 넥스원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대문으로서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좀 소개하는 그런 템플릿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공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고자산 흐름으로 공개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수주산업에서는 수주산업 수주 잔액, 기말 잔액을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해야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88,200원으로서 2021년 말 대비 19,600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이 219%까지 형성이 됐네요. 주주는 LIG가 46.36%,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3.57%, 외국인이 11.52% 가지고 있고, LIG 최대 주주는 구본상시로 4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있어서 스로풋 손익 내용에 있어서 매출은 15.7%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7%가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도 만약 올랐다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보다는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을 것이다. 수주 판매 가격이 이렇게 일단 쉽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20.6%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1.6% 상승, 운영비용은 12.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0으로서 영업이익 618억 원이 시현됐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56억 원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356억 원이나 작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산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산, 미청구공사 성격이죠. 그것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35억 원 크게 증가를 했고 계약자산은 684억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는 이익이 많이 나는 거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7.3%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2.4%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27%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총 제조 비용에서 재료 비율이 2.5% 상승했다는 것은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지만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을 것이라는 스루풋 손익 내용은 그렇게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PQ 총 제조 비용이 무려 648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P는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 비성분 기준으로 산출해내는 방법이고요. 총 제조 비용은 재고자산 증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내는 방법인데 648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가 1,40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9%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408명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3,850만 원으로서 5.1% 하락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연간 7,7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는 26.9% 증가했고요. 예, 재고자산 및 그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2단계에서 패스를 하지 못합니다. 1번과 2번의 그 차이가 648억 원인데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그 차감해 주어도 2022년도 상반기에 36억 원 차이가 나고 2021년도는 무려 또한 407억 원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게 그 현금 흐름표 기준은 뭐 일치해야 당연히 맞는 건데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현금이 55억 들어온 거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재무상태표 그 전체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은 427억 원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483억 원이나 납니다.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감해줘도 496억 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큰 차이는 분명히 뭔가 특별 원인이 있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뭐 그 2번, 3번을 다 통해서 일단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만은 2021년도 그 현금 흐름표 기준은 일치하죠. 그러면은 제가 비교하는 방식이 옳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 497억 원이죠. 이 정도 그 금액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을 리는 없습니다. 뭔가 그 합병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NIG 그 상반기 보고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합병에 의한 재고자산 증가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불투명해가지고 그런 견해를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위산업계통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맞닥스럽지가 않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그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괄 그 계약자산까지 포함입니다. 스루프율은 좀 증가를 했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또한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그 회사에서 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이라는 추론을 입증해 줘야 됩니다. 방위산업이라고 100%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비공개를 해도 과연 옳은 일이냐? 투명성을 보여주지 않고 회계를 왜 하냐 그러면 투명한 걸 보여주려고 회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는 15.6% 증가했고요. 매출자금 수금 속도 느려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빨라졌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캐펙스 자본적 그 투자는 482억 원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91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채권자한테 603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40.8%가 됐습니다. 차입을 했으면 레버리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 것은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 그 부채율이 그 지급이자 포함해서인데요. 1.4%로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그 기준금리가 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그 지급이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262억 원이 배당이 됐는데 1.8% 선이 되겠습니다. 회사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은 말하자면은 이제 거꾸로 342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52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예, 현금성 자산 이 현금 버퍼율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인데요. 23.7%로 증가했습니다. 대금 지급 속도 빨라진 한 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좀 될 수 있겠죠. 이익 잉여금률은 23.2%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석치를 결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1조 9천억 정도 예측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B2B나 B2 정부를 가보면 B2G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래 관계라고 본다면은 뭐 196만 3천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190만 원에 계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17만 원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매출이 1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계획보다 좀 적게 이익이 나니까 조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4%를 더 좀 매출을 증가시켜 본다면은 이 경우 재고가 50% 증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고가 무려 88%가 증가를 했고 전년 분기에는 뭐 190 몇 프로인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출이 여의치도 않은데도 생산을 그렇게 크게 증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겠습니다. 직원들이 있으니까 놀리질 못해서 그냥 계속 생산한다? 아니겠죠.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한 게 있으니까 계속 뭐 생산해내는데 아직 출하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기를 못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출 증가는 물건을 더 판다는 게 아니고 제공품이나 이 계약 자산을 빨리 출하를 4%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한 2천억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됩니다. 문제는 이 총 제조 비용 1억 1조 6천 1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1조 6천 796억 원인데 재고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매출원가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짓지 않아도 재고가 증가해도 아직 납품도 못했는데도 이익은 나는 거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미리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우선 판단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금액대로 이 제한 가격은 최저 제한가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조 8천억 18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와요. 180만 원이니까 원가 회계에서 나오는 견적 금액하고는 거의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스루풋 회계가 인플레이션을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납품 가격이 아니고 소비자 물가, 소비자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계약이 180만 원 되더라도 그래도 그 94,800원 남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영업을 잘 해서 수르픈율을 여기 그 41%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 판매 마진을 더 좀 확보하는 방법이죠. 매출 재료비를 좀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182만 8천 원짜리를 186만 3천 원의 견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소소하게 양심적으로 낸다. 현실적인 선에서. 그러나 뭐 이렇게 그 최대 제한가를 내더라도 요 밑에 그 우수리는 다 떼고 180만 원에 계약하자고 또 얘기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그 180만 원에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이익을 더 좀 내기 위해서 기업은 스르픈율은 뭐 판매 마진은 안 올려주겠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방법은 이 재고 그 회전율을 3회전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연간 3회전 한다 그러면 뭐 매우 느린 거기 때문에 계약자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결과는 그 매출액이 그 16.5% 증가한 거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재공품하고 계약자산 출하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거죠. 빨리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별도의 어떤 그 이 생산 관리에 대한 어떤 그 이 전문가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매출 재료비도 좀 증가한 거고요. 가공비도 좀 증가할 겁니다. 판매 관리비도 조금 증가할 거고, 현실적인 그 증가율을 판단한 거죠. 그래도 그 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매출은 2조 원대를 넘길 수 있고 영업이익은 2,100억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획 대비 70.2%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 현재 그 재고를 증가시켜 가지고 이 낸 영업이익은 미실현 이익이 낮다고 하는 거거든요. 스루풋 이익은 실제 이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루풋 방식으로 사고 방식으로 그 경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그 LIG 넥스원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방위 산업들이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의 투명성을 상당히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고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